네, 5장 작전 타임 2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일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종목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주가 단기 낙폭이 크면서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거나 인플레이션 리스크 속에서 가격 인상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포함됐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주, 그리고 롯데쇼핑,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등 리오프닝주, 또 포스코케미칼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 마지막으로 현대위아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접근을 해도 좋을지 두 분의 OX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구미가 당기긴 하거든요.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봐도 좋을지, 혹시 X를 드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되게 애매한데? X. 일단 X. 그러면 오늘은 정재훈 위원님 네.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종목들 괜찮나요? 시장 자체가 일단 원체에 많이 빠졌으니까 순환매 차원으로도 일단 반등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투자 의견 상향 종목 8종목 뭐 리포트가 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상향 리포트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분들도 제한적일 거고,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다들 좋은 결과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으니까 8종목 중에 사실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은 한 종목이에요. 어떤 거? 현대위아 한 종목인데요. 오히려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도 매수를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보유의 수물량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큰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좀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 실적이라든가 성장적인 측면에서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밸류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싼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나오는 게 침체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게 되면 소비도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밸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좀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상태에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 물론 침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그런 쪽 섹터들도 영향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밸류적으로는 좀 상당히 싸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IT가 일단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IT와 자동차 이쪽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고 게임 쪽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고 나게 된다면 뭐 순환매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 물론 제약바이오처럼 그렇게 흐름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그래도 저 8종목 중에 네. 구미가 땡긴다. 네. 그런 종목은 현대위아가 좀 안 되지 현대위아.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거는 좀 안 땡긴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같이 나왔던 게 포스코케미칼도 있어요. 포스코케미칼은 사실 탄력이 좀 떨어져 있는 소재 쪽이에요. 포스코케미칼을 좀 보게 되면 다른 뭐 LNF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일단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체질 변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재 쪽으로 공격적인 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자원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래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뭐 14만 원대에서 지금 최근에 올해 연초에 바닥이 나왔던 그 자리대에서 박스권역에서 좀 매물 소화를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역배열권역에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돌아서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윤 위원님 네. X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매수 보고서들이 나오고 사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중립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매도 보고서 자체가 없잖아요. 거의 뭐 중립 보고서거나 아니면 목표가를 하향시키는 보고서들이 주로 매도 보고서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 보고서로 바꿨다고 해서 이게 그냥 무조건 상승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종목에 대한 선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건 강한 매수라고 표현되는 거는 그건 전 괜찮다고 봐요. 정말 웬만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가 강한 매수를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 이외에는 웬만큼 자신감 있지 않는 이상은 쓰진 않는 단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그래서 저는 이것만 좀 중심적으로 보시고 매수 대응한 종목에서는 굉장히 종목을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지금 화장품주들도 몇 개가 뭐 올라와 있긴 한데 아직 화장품주들이 바닥이 인식이 되고 상승을 줄 수 있다는 아직 그런 흐름 자체가 아직 강하진 않거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보고서 따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영향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 보고서들을 보고 따라 들어간 시기는 좀 아니다. 증권가들이 우선은 조금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있긴 했지만 조만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아마 매수로 다 바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보고서들이 거의 다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서고 이제서야 조금 돌아선 건데 다 따라오니까 이게 선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더라도 강한 매수 아니면 아예 보질 마시고 매수 종목 중에서도 잘 선택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조만간 또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매수 보고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는 거라 그냥 X를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 먼저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투자 의견 중립이 의미하는 네. 바가 뭐예요? 증권사에서는요, 그 기관들 애널리스트들 그렇고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보고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애널리스트가. 근데 이걸 또 다시 써야 됩니다, 같은 회사를. 그 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크게 이제 변동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전에 제시했던 흐름과 뭐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립이라고 해서 이게 뭐 갑자기 뭐 이거는 그냥 사지 말고 놔두고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냥 우선은 현 상황에 충실하게 회사를 좀 차분하게 놔두고 보자. 나중에 또 이제 바로 다음날 매수로 바뀌어도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증권가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증권사는 매수할 때도 있고 어떤 증권사는 또 이제 중립 의견 낼 때도 있고 또 어떤 증권사 목표가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100만 원 갔다가 어떤 증권사 8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 둘 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뭐 그냥 의무적으로 좀 발행한 보고서라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향 종목들을 좀 업종으로 묶어보면 뭐 게임주, 리오프닝, 2차 전지, 네. 자동차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괜찮은 업종 그리고 가장 별로인 괜찮은 업종 업종. 하나씩만 짚어주세요. 제가 게임주는 약간 좀 종목별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 앵커님한테 죄송하지만 NC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특히 뭐가 문제냐면 게임주들이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살펴본다면 문제는 뭐다? 유저층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 자체가 리스크로 다가온다고요. 뭐 해외 쪽으로 P2E 게임들에 대한 뭐 게임에서 돈을 버는 게임들에 대해서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코인 쪽 관계돼서 연결돼서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한물 간 테마성 움직임이고 그래서 게임주는 본연으로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를 가지고 글로벌 매출에 좀 중점을 두고 봤을 때 그다음에 크래프톤이나 아니면은 이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강한 매수를 바꿔놨잖아요. 어떤 뭐 특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라는 게임과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자체가 상위권에 유지가 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유저층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게임 갔다가 이 게임 갔다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NC라는 게임은 우리나라 유저층 자체가 점차 빠지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게임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한 현금을 쓰면서 게임을 안 하려는 성향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 이제 매출 자체가 유저들의 그 현금을 빨아먹는 그 아이템을 파는 현금으로 파는 NC 같은 게임들이
점차적으로 매출 포인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들은 선별적인 대응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으로 해서 포스코케미칼이나 LG 솔루션이나 있는데, 2차 전지를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좀 답답한 게, 중국이 지금 1위인데, 전 세계 1위인데 중국에서의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금을 넣어서 진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지금 완전 물량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중국이 또 월등하게 또 앞서진 않겠지만 특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점에서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죠. 대만이랑 같이 해서 크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사실 중국이 아예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 시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2차 전지 쪽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거 역시나 종목에 대한 선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소재주들은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 좀 드려보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그 자동차 쪽이나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이슈 자체가 좋은 게 매출 포인트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온단 말이죠. 반도체 어떻게 해요? 공급 부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상황이라 자동차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이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 이로 인한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선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종목의 업종도 좋지만 업종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업종 내에서도의 종목이 좀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이 또 항상 강조하시는 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PER이 3배 미만인 종목들을 좀 찾아보니까 거래소에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실적이 좋은데 PER이 실적을 따라가지 못한 종목들을 좀 보니까 뭐 건설주, 화학주, 증권주, 철강주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같은 경우는 뭐 화학이라든가 화장품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크게 성장을 해 나갔던 섹터였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좀 되면서 마진에 대한 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역성장을 하려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안 좋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침체로 그렇죠. 가게 된다라면 그러한 우려감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나왔던 그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sek터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떠한 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생겼던 그런 업종군들이나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사실 PER로 따져볼 만한 시장은 지금 구간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의 대형주들도 PER이 상당히 좀 낮은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철강이나 화학 뭐 이런 쪽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구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프리미엄을 좀 부과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체질 변화를 좀 다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체질 변화가 완연하게 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맞춰서 이제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하겠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철강 쪽에 좀 상당히 강한 강점이 있었어요. 자원 개발이라든가. 근데 이제 자회사들을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계속 좀 진출해 나가는, 신재생 쪽으로 진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과도기에 이제 성장기에 놓여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이렇게 확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아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밸류가 적게 쳐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들 기업들 중에서도 PER 대신에 차라리 이 종목을 살까 말까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을 놓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만약에 이제 난 산업재 쪽 섹터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거야라고 한다라면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배당 수익률이 적어도 5% 이상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은행 금리가 뭐 5%대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5% 이상의 좀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압축을 해 나가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나 이런 쪽처럼 성장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뭐 신사업 쪽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해보고 싶은데, 이번 미국 7월 FOMC 회의 때 미국 금리 어차피 올릴 거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확 올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PER 얘기 잠깐 먼저 드리면, 네. 이제 흔히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PER이 싸다고, PER이 낮다고 이게 굉장히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낮으면 좋은 게 아닌가요? 좋지만 네.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것도 의미해요. 아, 수급 자체가 몰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PER이 높은 종목이라고 무조건 비싸다는 거 인식 자체도 버리셔야 돼요. 수급 자체가 그만큼 몰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PER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ER이 낮은 종목들 사면 좋죠.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 보시면 PER 뭐 1배, 2배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샀는데 2, 3년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 많거든요. 당장에 잘 안 간다고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흔히 개인들 PER 낮은 종목 좋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산 종목들 보면은 PER 높은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PER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조금은 내가 어떤 종목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좀 장기적 관점으로의 종목을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PER 자체에 이 나와 있는 수치들은요, 과거치 데이터로 우선 나와 있는 수치들이에요. 미래 가치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ER 계산을 하실 때 예상치를 두고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예상치가 이 실적이 이만큼인데 이에 따른 PER이 얼마다. 또 하나 뭐 순이익으로 계산해 보셔도 괜찮고 영업이익 가지고 계산해 보셔도 괜찮고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PER이 낮다고 종목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는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고, 금리가 이제 무조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네. 우선은 이번에 FOMC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외인들이 뭐 빠져나가냐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사를 보면요, 일본이 이제 새롭게 이제 아베노믹스를 재정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오히려 금리 포인트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일본이 뭐 분위기는 괜찮다. 금리 차가 오히려 미국이랑 일본이랑 비교해 보자면은 이제 좀 있으면 3%대 되는 거죠. 금리 차가. 그런데도 외국인들은요, 일본으로 자금을 넣겠다. 왜? 부동산 시장으로 넣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금리 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외인들의 영향이 갑자기 뭐 자금을 싸주고 나간다? 그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금리 역전 현상이 그간에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보통은 그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은 들어왔고요. 주식시장으로도 매번 나가진 않았습니다.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 지금은 그냥 우선적으로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주주 자체에 영향을 안 줄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게 조만간 안정되는 흐름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경기 침체가 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당장 오진 않거든요. 오더라도 한참 뒤에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게 연말 돼야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몇 개월 동안의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1% 이상으로 간다면 요건 솔직히 좀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겠죠. 예상치를 벗어나니까. 지금은 0.75 보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유가가 이미 잡히고 있는 터라. 그렇죠? 물가 지표 자체가 CPI가 뭐 9.1% 나왔지만은 이거는 후행성 지표잖아요. 유가가 잡힌 상황이라. 그래서 크게 영향 자체는 없다. 오히려 7월과 8월의 CPI 지수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전체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지수가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는 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네. 사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되는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인플레를 잡을래, 뭘 잡을래 먼저 물어보게 되면 인플레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 인상에 대한 얘기가 어제 갑작스럽게 좀 네, 나오기 시작을 맞아요.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온 부분들이 경기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확 뛰어난 그런 지표가 좀 나오다 보니까 9.1이 좀 나오다 보니까 1%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냥 이왕 할 거면 그냥 1%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할 거 한 네. 번에. 네, 그냥 1%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를 딱 해버리면 시장에 충격은 있을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건데 그게 되게 짧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9.1이 나왔어요. 9.1이 나왔는데 그 발표를 하면서 미국 선물이 2%가 넘게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동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제 피크를 쳤겠구나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낙폭을 좀 축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를 또 예를 들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좀 속도 조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들도 나올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당 기간 좀 제법 어느 정도 기간은 박스권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수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가 지표는 일단 어느 정도 피크를 쳤구나라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고점을 쳤다라는 걸 인식을 하실 거예요. 유가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원자재 쪽의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서서히 좀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도 하락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피크는 어느 정도 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음 주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그 향후부터는 이제 경기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한꺼번에 확 매를 맞아버리게 된다라면 올라가는 것도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출렁거림이 나왔어요. 그럼 매도 안 버티면 돼요, 이건. 어차피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하게 된다라면 저는 1%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야 바닥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 오늘 약간 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장을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이미 장 초반에 다 나왔어요. 변동성 자체는. 그래서 장 초반에도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시작 자체가 좋다가도 싶었지만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9시 한 50분쯤 기점으로 2,307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상승을 꾸준하게 하면서 2,330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향은 충분히 있었던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살짝 기대감은 있었어요. 큰 하락은 없겠구나. 근데 생각보다 빠졌던 게 옵션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또 상승하는 걸 보아하니 확실히 CPI에 대한 영향 자체 아예 없다. 그리고 옵션 만기도 이미 그 영향 자체가 조금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던 판단으로 좀 저는 생각이 들어서 큰 영향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다다음 달인가요? 동시만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딱히 이렇게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까지 살펴봤고요. 궁금했던 부분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 게임사들의 주가 1년 동안의 급등락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고점 대비 60%에서 70%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줄곧 내림세를 기록했던 게임주들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이 온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 예. 게임주들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글쎄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뭐 긴 관점으로 뭐 매집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네.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정말 외국인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외국인이 외국인 아닌가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죠. 아.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메릴린치 증권사의 HTS를 쓰면 저는 외국인입니다. 아. 네, 그렇게 좀 되는데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부분들은 사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메타버스라든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중국 쪽이 오늘 보게 되면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판호 개방에 포함됐다라고 해서 뭐 급등했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사실 종목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만약에 좀 제가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뭐 그런 부분들보다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MZ 세대들을 보게 되면 소비나 이런 것도 좀 많잖아요. MZ 세대. 그렇죠. 저. MZ 세대가 나이가 어느 정도죠? 20대, 30대죠. 20대, 30대, 20, 30대. 30대 초반. 친구. 아, 네. 근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네. 예전에는 MZ 세대는 일단 못 먹어도 쓰고 보자잖아요. 저축은 하지 말고 쓰고 보자잖아요. 욜로. 그죠? 네. 욜로죠. 최근에 나오는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아세요? 아니요? MZ 세대가 아니시네. 최근에 나오는 게 네. 무지출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맞아요. 안 쓰고 버티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껴 쓰자잖아요. 그쵸. 아나바다. 그렇죠. 아껴 쓰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게임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을 거고 소비가 자연스럽게 좀 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자유롭게 하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이라도 해주자라고 했다라면 지금은 인식이 좀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뭐 이렇게 채팅질을 하고 있어요. 뭐 댓글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인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게임주를 선정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 쪽보다는 해외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받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인 쪽의 수급보다는 기관 쪽에서도 함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요. 네. 우리나라 매출보다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이 되게 큰 게임사가 하나가 있어요. 크래프톤. 그거 말고 거기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배당을 많이 줘요. 저한테 맞춰보라고. 그런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뭐예요? 실적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종목을 제가 까먹은 것 같은데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미투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투젠. 네, 미투젠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 기업이 뭐 성장을 못해서 빠지느냐 그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300억대, 400억대 수익을 냈던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던 기업이에요. 21년도 좀 주춤했었고, 근데 작년에 6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 어찌됐든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게 그 카지노 쪽 이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사행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고, 북미 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배당 또한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배당.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뭐 매수와 매도가 없어요. 매수와 매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사주 매입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배당도 좀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외 쪽에 매출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바닥인가요? 아니면 지하실이 더 남았나요? 게임주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얼추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나마 뭐 중기적으로나마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가 빠져봐 여기서 뭐 지수 기준으로 2100을 깨고 2000을 깨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변동성이 좀 동반되면서 저점을 위협해 주거나 일시로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다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윤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대형 게임주들 정말 많이 빠져서 바닥이 났다.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게임 시장 자체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7년 만에 약간 전년 대비해서 밀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왜 그러하냐면 러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가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위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낮지가 않아요. 네, 꽤나 높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게임사들이 지금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게임 출시 자체를 약간 뒤로 미루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요. 제재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약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게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우리나라 게임 회사 입장에서 좀 재밌는 점은 오늘 어제 많이 오른 종목 중에 넵툰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의 판호 획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판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게임들 중국에서 판호를 획득해서 중국 내에서 게임을 진출할 수 있는 그 발판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전 정부랑은 다르게 이번 윤 정부 자체는 중국이랑 선을 좀 긋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손 잡고서 유럽과 미국이랑 같이 이제 싸우는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라 이 판호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쉽게 또 오픈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게임들이 주 매출로 그간 매출을 올렸던 포인트는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포인트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윤 정부에서 제재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 또 제재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게임 산업 전반에 있어서 글로벌 시각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뭔가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의 분위기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윤 정부에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 뭐 P2E, P2 게임들에 대한 조금 제재 자체, 규제 자체를 바꿔준다거나 정책을 만들어준다거나 해외 쪽으로 매출 확대를 한다거나 사실 우리나라 게임 유저들 중에 상당 부분 외국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P2E 게임을 하려고. 게임만 켜놓으면 돈을 버니까 네. 게임으로 돈 버는 그러니까 한 달에 적은 비용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잘하면 몇십만 원까지 벌 수 있는 뭐 1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열려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위메이드가 급등을 했었던 거고 시장 자체가 그래서 코인들이 그때 그 당시 위메이드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규제한다? 근데 규제하는 이유는 이거죠. 너무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일은 안 하고 게임으로써 돈을. 근데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자유라는 체제 안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부수적인 수입을 집에서 편안하게 차 타고 가면서 할 수 있는 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NC의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가듯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유명한 게임들 보면 블리자드 게임들이나 뭐 디아블로나 이런 뭐 게임들 보면은 과도한 현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번에 모바일로 이모탈이라는 게임이 나왔지만은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완전 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기존의 이제 게임들 그냥 뭐요? 패키지 하나만 돈 주고 사면 그걸로 끝이었다고요. 그걸로 즐길 뿐이었는데 코리안 과금 패키지라는 이 나쁜 정책이 나쁜 게임 회사의 이 규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게임은 하루라도 돈을 안 쓰면 버틸 수가 없어요. 1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의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써야 됩니다. 현금으로. 게임 머니가 아니고 현금으로 몇 천만 원씩 써야 상위권 레벨을 유지해요. 안 그러면 계속 도태돼요. 그러니까 매주 새로운 아이템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명한 게임 GTA 같은 경우는 판매 수 자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뭐 매출 자체가 2조, 3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대작들을 좀 만들어서 좀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과도한 현질을 절대 유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서 게임이 잘 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현금을 통해서 캐릭터가
세지는 포인트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외형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좀 정책적으로 좀 뭔가 제재를 가해서 바뀌면서 국내 게임 산업이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 대해 전쟁 부분도 좀 해결이 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그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게임주들이 아 좋다 막 이거 올라갈 거다 매출 확대가 나올 거야. 게임주도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예요. 3분기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선별적으로 고른다 치면은 해외 쪽으로 매출 나가는 그나마 종목들 크래프트 같은 경우가 살아있겠지만 그런 대다수의 종목들이 매출이 안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시다가 나중을 기약하시는 게 우선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쭉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런 댓글을 봤어요. 원래 곡소리가 날 때가 매수 타점이다. 이 게임주에 대해서 원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진짜 찐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곡소리가 덜 났어요 지금. 덜 났어요? 예, 덜 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많이 난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발표하고 3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특히 NC는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저기 일단 뭐 우리 앵커님 계좌가 파란불이 더 깊게 들어올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유저층도 빠지고 신작도 사실 뒤로 다 밀려 있는 거거든요. 신작 자체를 출시를 빠리빠리 하면 좋은데 그 신작 자체도 꺼내놓은 게 뭐예요? 결국 확률형 아이템 뽑기로 꺼내놓는다. 요즘 다 게임사들이 그래요.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위메이드 미르도 그렇게 꺼내놔가지고 호되게 혼나고 주가가 그냥 쭉쭉 빠져버리고 사람들 실망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직 바뀌지 않아요. 바뀌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바뀌어야지만 아마 게임사들의 주가도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아예 게임 자체를 예전에 이제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냥 정액 과금제로 게임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씩 유료 아이템들을 매달 팔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꽃을 피웠던 게 매출의 꽃을 피웠던 게 리니지 M의 확률형 과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NC가 매출의 꽃을 피웠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진짜 너도 나도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과금 정책에 사람들 다 떠나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셋을 하고 차라리 게임사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5년에 이제 게임을 만들었던 그 시대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너무 그냥 짧게 게임을 만들어서 짧게 돈을 벌고 나가려는 그 의도 자체가 너무 강해서 이건 좀 하루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담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땐 곡소리가 아직 안 났어요. 네.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곡소리가 덜 났다. 아직까지도 신용 잔고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좀 많이 남아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는 관점으로 뭐 투자를 하게 되면 선별적으로 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 게임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무상증자 테마로 엮인 종목들의 주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최근 한 달간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기업이 11곳인데 이 중에서 9곳이 상장한 지 4년도 안 된 코스닥 기업들이란 점인데요. 흔히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재료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직까지도 무상증자 관련주들 굉장히 시장에서 시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뭐 실리콘2, 조광, ILI 이런 종목들이 권리락 효과를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고 12시에 이제 종목들 무상증자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게 선택의 문제 같아요. 진짜 이거는 큰 수익을 노리시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딱 한다고 공시가 나가는 상황부터 해서 상승이 계속 가요. 그러다가 권리락 발생하기 전 일주일 한 10일 이 정도 순간부터 해서 약간 천천히 밀려요. 그리고 권리락 전에 마지막 가닥 확인하고서 권리락 때부터 이제 상한가를 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근데 이게 보통 가는 종목들이 보면은 1대5나 한 주당 5주 배정을 하거나 그 이상 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작게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까지 안 움직여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움직이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인드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상승은 무조건 해요. 권리락 이전에 사면은 돈은 돼요. 무상증자 하기 전에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사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큰 음봉이 나면 제가 파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은 팔고 그다음 권리락 전에는 사는데 한 주당 5주 이상 종목은 사도 된다. 하지만 그 외에는 고민을 해봐라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하면서 이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만 제가 1시간 넘게 했어요. 1시간 거의 반가량 무상증자 얘기만 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녹화 보니 있으면 한번 참고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권리락 딱 발생하면서부터 이제 점 상한가로 가잖아요. 대표적인 종목 공구음원이나 뭐 로토스 같은 거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가 나옵니까?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요. 그때 뭐예요? 한 주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을 일단 갖고 있는 건 싹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 다음 다시 밀린다고요.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은 공구음원 진짜 오늘 하한가네요. 대박이에요. 오늘 공구음원 점 하한가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공매도 권리 공매도로 오늘 점 하한가 갔어요. 근데 제가 하한가가 뭐예요? 근데 시작부터 계속 하한가 있는 거죠. 주가가 이제 봉을 그려야 되잖아요.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 하한가를 얘기하는데 오늘 점 하한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떨어진다고. 네. 왜 떨어져요?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은 언제 나와요? 월요일 날 나와요. 월요일까지는 다 가격을 지킬 거예요. 권리락 그 전날 가격, 종가 기준까지는 대충 지킨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그 한 주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거고 나머지 주식으로는 사실 거의 똔똔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래요. 무상증자 대응을 할 때.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게 항상 그렇지만 저 위에 있을 때 나머지도 팔았으면 좋았을 걸. 네. 근데 그거는 없는 돈이고 사실 무상증자는 그 한 주 가지고 버는 돈을 가지고 나머지를 지키는 거예요. 요즘은 그 트렌드로 가요. 이게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권리락 이전 가격이 공구음은 예를 들면 15,000원 정도 유지하고서 지켜내긴 할 거예요. 내일부터 해서. 근데 그 밑으로 무조건 갑자기 막 확 던져버리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물량은 천천히 파셔도 안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토스 같은 경우도 권리락 끝나거나 무상증자 물량 풀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가격대가 7,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락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권리락 하기 이전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권리락 이전 종가 기준이 노토스 자체가 7,700원입니다. 노토스 현재 주가 7,300원이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대응하시면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요즘에 유행처럼 무상증자를 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회사의 이 인여금 자체를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근데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고 회사가 재무적으로 좀 튼튼해진다는 건데 주주 입장에서 바뀌는 건 없거든요. 딱히 내 주식에 대해서. 왜 주식수 늘지만 주가는 그만큼 떨어지니까 결국 같아지긴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올해가 이게 금리가 막 올라가고 시장이 또 약간 침체기로 가다 보니까 이 자본을 조금 유치해야 되는 상장사들이 좀 항상 매년 많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채권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전환사채나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굉장히 발행이 좀 많지 않을까. BW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아마 자금 조달하는 이유가 뭐 새롭게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1년 뒤에 오버형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불식될 수는 있어서 당분간에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상증자만 보지 마시고 유상증자 대 삼자배정 유상증자, 그다음에 전환사채나 BW 쪽을 한번 BW는 제외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전환사채 쪽으로 같이 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닌 게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 뭐 테크윙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오늘 급등을 했고 비플라이 소프트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어려워요. 글쎄요. 이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기업은 왜 무상증자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거래량 자체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거지로 끌어올렸던 어떤 주체가 팔고 나오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올해 최고 실적이에요. 이 핸들러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한 기업인데 올해 최고 실적인데 마찬가지로 1대1의 무상증자를 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무상증자도 테마성 뭐 유행 그냥 쉽게 말하면 유행인 것 같아요. 테마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원자력이나 곡물이라든가 이런 쪽도 다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과연 그 테마를 거래를 하고 했었을 때에 얼만큼의 수익을 냈는지 혹은 손실을 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부분 다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저도 무상증자를 예상을 하고 종목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긴 있는데 네. 굳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한들 그게 좀 좋은 게 있을까? 사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다라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기업들이 전 더 좋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테크인 나쁠 것 같진 않아요. 테크인 같은 기업. 이게 방금 네. 얘기 주신 대로 비플라이 소프트 네. 잠깐 봤더니 네. 회사의 유보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말씀 주셨지만은 이거 누군가 좀 일부러 올린 듯한 아, 그래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한 50% 올랐단 말이에요. 네. 뭐 완전 바닥부터 한다면 도배까지도 올랐는데 이건 진짜 좀 일부러 이런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제 올렸던 뭐 누군가의 분들은 털고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살펴보더라도 회사가 뭐 없어요. 볼만한 게 없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영업이익 지금 계속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상증자 1대4로 한다? 이게 악용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긴 하는 게 이게 그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냄새는 나요. 예. 냄새는 난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뭐 테크윙이나 좀 회사가 튼튼한 회사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고 무상증자도 잘 보셔야 돼요. 유보율 튼튼한 많은 회사 보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또 선윤 위원님의 종목 AS. 네. 어떤 오늘 종목이죠? YG엔터를 제가 이번 주에 종목 하나를 추천했었어요. 월요일 날. 네. YG엔터 추천드렸는데 아직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을 좀 방향을 완전 틀었어요. 그래서 ENM 이어서 아마 좋은 수익이 좀 나는 것 같고 ENM이 좀 오늘 밀리긴 하는데 수익 실현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10% 이상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보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잘 먹고 나왔고요. ENM도 잘 먹고 나오고 YG엔터는 좀 더 가져가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을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종목 하나 가져오셨죠. 네, 종목을 오늘 하나 갖고 나왔어요. 고민하다가 네. 종목을 맨날 살펴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동화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동화기업인데요. 동화기업. 시총은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국내 1위 목재 가공 기업인데 이게 한샘 현대리바트에 납품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초점은 이게 아니라 그 자회사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2차 전지 전해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매출 확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배터리용이나 그다음에 그 소형 배터리들 있죠. 거기에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쪽에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만 톤 규모의 헝가리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올 2024년 상반기에 미국 테네시주에 또 전해진 관료 공장을 또 진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목재 기업에서 소재 기업 쪽으로 해서 방향을 좀 바꿔주면서 매출이 좀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도 워낙에 좀 튼튼한 회사라 굉장히 매력적이고 작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1,000억대였고요. 올해는 그 이상 현재 기대하고 있고 또 올해 매출도 사상 처음으로 1조 이상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매수가는요. 63,000원 아래에서 담으시면 좋겠는데 사실 현재가 63,500원이긴 해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좀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8만 원, 2차는 10만 원은 우선 말씀드리고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손절가는 59,000원을 우선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봐도 좋나요? 길게 보셔야 돼요. 짧게 보셔도 될 것 같은 네. 종목이라 제가 가지고 나오긴 했거든요. 수급 상황도 뭐 그리 나쁘진 않아서 아마 외인과 기관들이 앞으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동아기업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잠시 뒤에 저희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